네, 이번 단원은 29장 자기장에 대한 내용입니다. 네, 자기장에서는 1절부터 4절까지 우리가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대전 입자가 자기장 내에서 받는 힘을 받으면 이제 어떤 운동 상태가 특정 지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뉴턴의 제2법칙을 적용해서 자기력을 받을 때 어떤 운동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공부해 보고 또 전류에 작용하는 자기력도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기장 내에서의 입자, 물론 여기서의 입자는 이제 전기를 띤 전하를 가리키는데 이 전하는 바로 자기력을 받아요. 그런데 이제 전하가 하나만이 아니라 여러 개의 전하가 계속 움직이면 그때 바로 이제 전류가 되는 거죠. 따라서 전류도 자기력을 받게 되겠죠. 이런 내용들을 같이 29장에서 공부해보고 30장에 가서는 그럼 자기장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요거는 이제 30장 자기장 자체에 관한 거죠. 자기장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자기장은 결론부터 얘기하면 전류에 의해서 만들어집니다. 이거를 30장에서 공부하는 거고 29장은 자기장이 있을 때 자기력이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먼저 공부하게 됩니다. 자, 내용으로 이제 들어가 보죠. 먼저 웨르스테드라는 사람이 보이는데 웨르스테드라는 사람은 바로 이제 자기장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발견해 준 사람이다. 뭐 이렇게 이제 보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전류가 흐를 때 주변에 나침반 바늘이 놓으면 나침반 바늘이 움직이는 걸, 즉 자기장이 생겨나는 걸 이제 확인한 거죠. 이런 사람이 이제 웨르스테드가 되고, 여러분 교재를 좀 읽어보시고요. 우리가 좀 중요한 내용 위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장 내에 전하를 띤 입자, 힘을 받게 되는데 좀 특별합니다. 먼저 이제 자기장부터 교재에서는 제시가 되어 있죠. 자기장은 바로 자석에 의해서 만들어집니다. 29.1번 그림을 보게 되면 잠시만요. 요거를 어떻게 자석이 보이죠? N극과 S극으로 되어 있는 자석인데 자석은 본래 N극과 S극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제 반을 자른다고 해서 S극이 따로 N극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 한 조각 안에도 다시 N극과 S극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석은 항상 두 개의 극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쌍극자라고 얘기하게 되는 겁니다. 자, N극에서 자기장이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가는 형태로 되어 있죠. 마치 이 양전하에서 전기장이 나와서 음전하로 들어가는 모습과 유사한 모습이 그려져 있는데 좀 전기하고 다른 점은 자기장은 자석이 이렇게 항상 NS가 같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자석 내부를 보게 되면 여기는 지금 유리판 아래에 자석을 놓고 유리판 위에 철가루를 이렇게 이제 올려놓은 그림이라서 자기장이 자석 속에 철가루가 자석 속에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위에 있는 그림이긴 하지만 이 자석 내부에서의 자기장은 N에서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갔다가 그 S극에서 다시 N극을 향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장은 자기장 선이 끊어져 있지 않고 계속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기 그림에는 S극, N극이 따로 있는 것 같지만 이거는 NS 중에서 N극만 지금 한쪽만 보여주는 거고 이건 NS, N극은 저 위에 있겠죠. 위에 N극이 있고 아래쪽에 S극이 있는 이런 형태가 됩니다. 그럼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자기장이 들어가겠죠. 그럼 이 속에서는 어떻게 돼요? 다시 S극에서 N극으로 이어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석 내부에서는 S에서 N으로 향하는 자기장이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오른쪽 그림은 N극에서 자기장이 나와서 그런데 서로 이제 밀치는 모양이죠. 서로 밀어내는 모양으로 자기력선이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석은 N극과 S극끼리는 서로 끌어당기는 자기력선이 자기력이 작용하고 같은 극끼리는 서로 밀어내는 힘이 작용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자기장 선은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데 이 내부에서는 S극에서 N극으로 들어가는 형태의 자기장선이 만들어져 있어요.
네, 그래서 자기장이 자석 속에도 이어지게 보려면 이렇게 그림을 그려줘야 됩니다. 이어지도록. 그죠? 이렇게 되면 자기장선은 자석 내부에 매우 집중되어 있거나 또는 극 주변의 자기장이 좀 세기가 큰 걸 알 수 있죠. 극에서 멀어지면 자기장이 선이 이제 띄엄띄엄 그려지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장의 세기가 약해진다 이런 얘기예요. 자, 이런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또 추가적으로 교재를 보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에는 교재 쭉 보시면 자기장을 나타내는 기호는 사람 이름을 써서 이렇게 이제 비벡터, 벡터 B로 쓰게 됩니다. 뒤에 가면 공부할는지 모르겠는데 이 비오사바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이죠. 이 사람의 이름을 따서 자기장의 기호는 비벡터를 쓰게 되는 거죠. 쭉 내려가서 읽어보시고 지구도 하나의 커다란 자석입니다. 그렇죠? 그럼 지구 내부의 자석의 극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지구의 북극은 자석으로는 S극이 됩니다. 그리고 지구의 남극이 N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리적인 기호하고 극의 기호와 자기적인 극의 기호가 반대로 되어 있다는 걸 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N극에서 자기장이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가는 이런 형태로 되어 있다. 지구 주변에 이제 자기장선의 모양이 이런 형태로 되어 있죠. 마치 커다란 도넛 모양인데요. 아래에서 나와서 위로 들어가는 형태로 이 선을 이었을 때 그런 원형이 되는 거고, 어느 점에서의 자기장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위에 올라갔을 때 이 그림에서 보자면 어느 점에서의 자기장은 이 점에서의 자기장은 이 자기력선의 자기장선의 접선 방향이 되는 겁니다. 이 점에서의 자기장은 이런 방향이 되고 이 점에서의 자기장은 이런 방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장은 어느 한 지점에서의 자기장은 곡선이 아니라 한 방향만 있는 거니까 그런데 이 각 점에서의 자기장을 다 이어주니까 이렇게 자기력선이 모양이 나오게 되는 거겠죠. 네, 여기 자기장에 대해서 중요한 몇 가지 얘기들을 쭉 보시는데 이 자기력을 받아요. 여기 보시면 어떤 점에서 자기장의 존재는 적당한 시험 입자에 작용하는 자기력을 측정해서 결정할 수 있다. 이건 우리가 전기장을 공부했던 것과 마찬가지죠. 어느 지점에서의 전기장이 얼마인지 내가 모르고 있는데 여기에 전화를 가져뒀더니 이 전화가 받는 힘이 F가 돼요. 그럼 전기장은 바로 Q분의 F다. 이렇게 이제 공부를 했었죠. 그죠? 이게 이제 전기장을 테스트하는 테스트 전화, 시험 전화가 있고 시험 전화가 받는 힘을 그 전화로 나눠주면 전기장이 구해집니다. 자, 자기장도 유사하게 구하는데 같지는 않습니다. 방법이. 그래서 이 교재를 보시면 알 수 있는데 형태는 이렇게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이 그림을 먼저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지점의 자기장이 B예요. 여기 보면 이제 녹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죠. 녹색으로 화살표의 방향이 B가 되는데 이때 전화가 있어요. 그러면 전화가 자기력을 바로 받는 게 아니라 이 전화는 운동할 때만 자기력을 받습니다. 근데 그 운동은 이 B의 수직한 방향으로 운동하는 경우에만 또 힘을 받게 돼요. 자기장을 따라서 자기장의 평행한 방향으로 운동하고 있는 전화는 별도의 자기력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직 방향으로는 이 V를 보자면 V의 수직 성분, 즉 V의 사인 세타를 곱해야 V의 수직 성분이 구해지죠. 여기서 우리가 이제 V의 수직 성분을 요 V 수직이라고 하자면 요 V 수직은 B의 수직한 성분이 되는 거고, 요거는 V의 사인 세타가 되겠죠. 요 각이 지금 세타라고 주어져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런데 V 사인 세타가 있으면 즉 V의 수직, 자기장의 수직한 성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힘을 받게 되는데 그 힘의 크기는 바로 이 전하량의 크기 곱하기 그리고 V의 수직 성분 그리고 B를 곱하는 것이 바로 자기력이 됩니다. 따라서 자기장은 어떻게 구할 수 있어요? 바로 Q, V 수직분의 F 이런 방법으로 자기장의 세기를 구해주면 되는데 이 방향이 매우 특이해요. 이 자기력의 방향은 B에도 수직이고
V에도 수직이 됩니다. V에도 이렇게 수직이 되는데 결과적으로는 V와 B가 만드는 평면 있죠. V와 B가 만드는 평면, 이 평면에 수직한 형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력은 V와 B가 만드는 평면의 수직인데, 수직은 위쪽 면을 바라보는 수직이 있고 아래쪽 면을 바라보는 수직이 있잖아요. 그럴 때 오른손 법칙으로 의 방향을 구합니다. 또 오른손 법칙을 적용하는 방법이 여러분 교재에 가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똑같은 방법이긴 한데 V의 방향에서 B의 방향으로 이렇게 감아줘요. 오른손을 감아주면 엄지손가락을 폈을 때의 방향이 바로 자기력의 방향이 됩니다. 그러면 V와 B가 만드는 평면에 수직하는 거죠. V와 B가 만드는 평면은 이런 가로 평면이 지금 평면이 되는데 이건 그거에 수직이 됐잖아요. 자, 이런 방법으로 구하거나 아니면 손바닥을 펴서 엄지손가락은 V의 방향, 그리고 4개의 손가락은 B의 방향 했을 때 엄지손가락, 이 오른손 손바닥이 가리키는 방향이 자기력의 방향이 됩니다. 어떤 걸 써도 되긴 하는데 이때는 저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그림을 더 많이 쓰고 있습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가보도록 하죠. 여기서 V에서 B로 오른손가락으로 V에서 B로 쭉 감아주면 엄지손가락은 위쪽을 향하게 되겠죠. 우리가 V에서 4개의 손가락을 V를 방향을 향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감아주는 겁니다. 이렇게 감아주면 엄지손가락의 방향이 어느 방향? 위쪽 방향을 이렇게 향하게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힘의 방향을 그려준다. 자, 그런데 오른쪽 그림에 보시게 되면 이 그림에는 자, 양전할 땐 그렇게 돼요. V의 방향에서 지금 B는 오른쪽 방향이 B의 방향이죠. 이제 녹색 화살표가 오른쪽인데 이렇게 감아주면 F는 들어가는 방향으로 F가 되죠. V의 방향에서 B의 방향으로 감아주면 F는 쭉 오른손이 들어가게 됩니다. 지면을 뚫고 즉 저쪽 방향을 향하게 되는데 반대로 이게 이제 음전하라면 똑같은 방향으로 움직일 때 음전하라면 힘의 방향은 반대가 돼요. 그래서 F는 QVB 할 때 이 Q의 부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 또 Q의 부가 전하의 부가 힘의 크기도 결정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라는 걸 알아두시고 V와 B에 이렇게 이제 크기가 되어 있다면 V의 크기는 이 V 수직의 크기는 V 사인 세타가 되죠. 그래서 요걸 우리가 크기를 구해보면 Q와 V와 B의 사인 세타 이렇게 곱해줘도 됩니다. Q, V, B 세 개를 다 곱한 다음에 V와 B가 이루는 각도의 사인 값을 곱해주면 힘의 크기가 구해지게 되는 거죠. 자, 이거에 대한 내용이 교재에 쭉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 F는 QVB 사인 세타 암기를 하세요. 시험에 당연히 100% 출제가 되니까 암기를 하시고 방향까지 암기하고 그러면 자기장은 어떤 단위를 가냐면 앞에서 F는 QVB 이랬죠. 우리가 이제 단위만 보게 되면 사인 세타는 단위가 없어요. 아니면 V와 B가 그냥 90도라고 하자면 사인 90도는 1이 될 겁니다. 그러면 B에 대해서 정리해 보면 B는 아직 우리가 잘 모르는 값이죠. 그래서 QV분의 F가 돼요. F나 QV에 대한 이 단위는 다 알고 있죠. 힘의 단위는 얼마예요? 뉴턴. 그죠? 얼마가 아니라 이제 힘의 단위는 뉴턴이 되고 전하량의 단위는 쿨롱이 되죠. 그리고 속도의 단위는 미터 퍼 세크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자기장의 단위가 되는데 좀 복잡해 보이죠. 그래서 하나의 대문자 T를 쓰고 테슬라의 이름을 따서 T를 쓰는 겁니다. 테슬라. 우리 이제 전기공학자, 물리학자가 있는데 요즘에 뭐 자동차 회사 이름이기도 하죠. 아주 유명해졌어요. 그죠? 어쨌거나 이렇게 해서 자기장의 단위를 정하는데 여기 쿨롱 나누기 세컨드를 하나로 잡고 요걸 암페어로 보기도 합니다. 쿨롱 퍼 세컨드가 암페어니까 이렇게 이제 바꿔줘도 되겠죠. 자, 어쨌거나 이게 다 이제 자기장의 단위 테슬라가 되는데 1테슬라는 매우 강한 자기장이에요. 강한 자기장. 그래서 어느 정도 강하냐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는 거의 1테슬라라는 자기장 안에 들어갈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병원에 가서 MRI 혹시 이제 검사한다면 이 MRI 튜브 이렇게 검사 장치 안에 우리가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이렇게 들어갔을 때
이때 안에 들어가는 자기장이 1.2 테슬라 뭐 이 정도가 돼요. 물론 이제 더 큰 자기장도 있지만 낮은 자기장은 한 1.2 테슬라 정도가 되기 때문에 이 안에 들어가지 않는 이상 1 테슬라를 경험할 일이 거의 없습니다. 아주 강력한 이 전자석 있죠. 우리 이제 금속에 이렇게 이제 금속들을 고철 같은 걸 끌어당기는 아주 강한 포크레인 같은 장치에서 이제 자석 이렇게 달려 있는 거 있잖아요. 이 정도가 되면 혹시 이 가까운 근처에서 1 테슬라 정도 될까 싶습니다. 그 정도 거의 아마 안 될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실생활에서 쓰는 이 자기장 단위로는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 이제 CGS 단위 씁니다. SI 단위로는 테슬라를 쓰지만 CGS 단위는 가우스를 씁니다. 그래서 1 테슬라는 10,000 가우스예요. 10의 4승 가우스 또는 1 가우스는 10,000분의 1 테슬라가 바로 1 가우스가 됩니다. 그래서 막대 자석 주변의 자기장 있죠. N극, S극 이렇게 했을 때 이 주변의 자기장이 약 한 100에서 200, 300 테슬라 정도 가우스 이 정도가 되는 거고 아주 강한 자기장, 아주 큰 자석 주변이 1000 가우스 뭐 이 정도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살펴보시면 되겠고 지구 자기장 있죠. 지구 자기장이 0.5 가우스 정도 됩니다. 0.5 가우스. 여기 마이너스 4제곱 테슬라가 1 가우스라고 했으니까 지구 자기장이 0.5 가우스 정도 나온다. 우리가 한 5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5제곱 테슬라 이 정도 나오는 거예요. 예. 자, 자기장 내에서 전자의 운동 그랬는데 문제는 이제 QVB만 잘 구해주면 됩니다. Q가 자기장 B 속에서 속도 V로 움직이고 있는데 두 개의 각도가 세타가 되면 QVB 사인 세타 해주면 바로 힘이 구해지게 되는데 이때 당연히 전하의 단위는 쿨롱을 써야 되고 속도의 단위는 미터 퍼 세크, 자기장의 단위는 테슬라를 썼을 때 이걸 다 곱해주면 뉴턴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단위로는 이렇다 알아두시고요. 그대로 주어진 값 곱해보면 전자 1.6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19제곱 19승 쿨롱 속도 나와 있고 테슬라 나와 있어서 곱해줬더니 이제 각도도 있네요. 이때 사인 30도 놓지 않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사인 60도. V와 B가 이루는 각이에요. V와 B가 이루는 각이 예를 들어서 이게 60도인데 뭐 이렇게 30도 이렇게 쓰면 B의 수직인 방향으로 30도 이렇게 되면 이 30도를 써야 되나? 그게 아니라 V의 방향과 B의 방향을 뭐 시작을 같은 점에 두세요. 시작을. 그랬을 때 요 둘이 이루는 요 사이각이 바로 코사인이 아니라 사인 60도가 된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고 문제를 풀면 되겠죠. 29.2절에서 균일한 자기장 내에서 대전 입자의 운동을 했는데 여기서 보시면 자기장을 표현할 때 이 그림은 나오는 그림이에요. 점으로 표시하면 여러분 우리가 화살을 이렇게 쏘아요. 화살. 그러면 여기 이제 활 시위에 걸치는 부분이에요. 활 시위에 이렇게 걸치는 부분. 그리고 이거 화살촉. 그죠? 여기 이렇게 화살촉. 그럼 우리가 눈을 뜨고 이렇게 보면 화살촉이 나한테 다가오면 요 끝점이 보이겠죠. 그래서 점이 되는 거고 내가 화살을 쏘았어요. 그럼 화살이 나한테 멀어지겠죠. 그러면 활 시위에 걸리는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요 X표가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X로 되어 있으면 지면을 뚫고 들어간다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지면을 뚫고 나한테 다가오는 여러분들이 책을 볼 때 책에서 화면에서 나오는 점이 나온다고 했으니까 여기 이제 B 아웃으로 표시가 되는 겁니다. 혼동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고요. 자, 그랬을 때 여기 보시면 이렇게 이제 자기장 속으로 전화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간 그림은 앞 페이지에 가서 다시 그리면 이렇게 전화를 여기서 쏘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V의 속도로 전화를 쏘게 되면 왼쪽 지점은 자기장이 없었으니까 그냥 계속 등속 운동하겠죠. 그런데 오른쪽 지점은 얘가 들어가자마자 속도를 가지고 들어가자마자 힘을 받게 되죠. 그 힘의 방향은 V 곱하기 B. B가 저 지면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나오는 거죠. 들어가는 게 아니라 나오죠. 이렇게 나한테 다가온다고 합시다. 그럼 V 곱하기 B 하면 힘을 아래로 받겠네요. 그렇죠. 아래로 힘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자기장이 지금 보시면 아이고 제가 잘못 얘기했네요. 나오는 자기장이 아니라 들어가는 자기장이죠. 미안합니다. 혼동을 줘서 여기 2인 그러면 저 지면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자기장. 그러니까 X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V에서 B로 오른손으로 감아주니까 엄지손가락은 위쪽을 향하게 되죠. 이게 바로 자기력의 방향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오른쪽으로 잘 가고 있는데 V의 수직한 위쪽 방향으로 힘이 가해지니까 V의 방향이 좀 변하겠죠. 그래서 새로운 방향으로 이렇게 위쪽으로 약간 위쪽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러면 자기력의 방향은 다시 V의 수직 방향이 되기 때문에 또 이렇게 힘이 가해지겠죠. 그럼 V의 방향이 또 살짝 변해요. 또 자기력의 방향은 또 V의 수직한 방향으로 이렇게 바뀝니다. 연속적으로 바뀌는 거죠. 이런 과정이.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걸 이제 그림을 그려 놓으면 여기서 아래쪽에서 위로 힘을 받게 돼서 힘의 속도의 방향이 이제로 살짝 바뀌죠. 그리고 다시 힘이 또 이렇게 가해지게 되고 속도의 방향이 또 바뀌고 이게 연속적으로 바뀌기 때문에 여기 이제 저항이나 마찰이 없다면 이 전하는 원운동을 하게 될 거라는 걸 우리가 이제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궤적이 원궤적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고 어디서든 이 힘의 방향은 운동하는 이 접선의 수직 방향이 됩니다. 즉 원의 중심을 향하는 방향이 되죠. 그러면 우리 좀 생각이 나죠. 원의 중심을 향한다. 바로 구심력이 될 수 있습니다. 다른 힘이 하나도 없고 여기에는 오직 지금 자기력만이 가해지는데 그 자체가 알자 힘이 되는 거고 원운동을 하게 되면 그 알자 힘이 구심력이 됩니다. 그래서 자기력이 구심력 역할을 하게 되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시계의 모양을 29.3번씩 바로 위에 있는 식처럼 자기력 QVB가 구심력 M 곱하기 R분의 V제곱이 돼서 그래서 R을 바로 구해낼 수 있겠죠. V 하나씩 약분하게 되면 R은 QV분의 MV라는 식이 나오게 됩니다. 굳이 외울 필요 없어요. 그렇죠? 자기력 QVB만 알면 QVB는 R분의 MV제곱이야. 그래서 R은 V 하나씩 약분되면 QV분의 MV가 되는 거니까 외우고 싶은 사람들은 좀 외워주시고 그렇지 않고 나는 QVB만 외우고 바로 쓰겠다. 그러면 어렵지 않게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V하고 R이 나왔기 때문에 R분의 V를 구하잖아요. 그게 바로 오메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메가는 M분의 QB, 이 식에서 오메가는 M분의 QB가 나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주기, 원운동 할 때는 또 주기도 구해보죠. 주기는 오메가분의 2파이 또는 V분의 2파이 R, 어느 방법을 써도 QB분의 2파이 M이 나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각속도 있죠. 요거 M분의 QB를 이 각속도를 사이클로트론 각진동수 또는 각속도라고 해도 되고 사이클로트론 각진동수라고 합니다. 사이클로트론이라고 하는 건 대개는 이제 입자 가속기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뒤에 이제 그림에 나오면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전자 비임의 휘어짐 그렸는데요. 이 예제 문제 보시면 자기장 속에 전자를 쏘았더니 이제 원운동을 하고 있는 거죠. 균일한 자기장에서 자기장의 수직 방향으로 전하가 입사가 되면 원운동을 하게 되는데 여기 위에 그림 한번 다시 보도록 하죠. 복습을 해보면 지금 이건 양전하기 때문에 힘의 방향이 이렇게 가해지는 거죠. 이게 만약에 음전하라면 똑같은 속도를 가지고 있을 때 힘의 방향이 아래로 가해지게 되겠죠. 그래서 양전하는 지금 반시계 방향의 운동을 하지만 음전하라면 시계 방향의 운동을 하는 걸 우리가 이제 충분히 또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자기장의 방향에 따라 또 바뀔 수 있죠. 그리고 29.9번 그림에 보시면 이 앞에서 본 이 그림은 자기장의 수직한 방향의 속도만 있을 때예요. 그런데 자기장의 수평 방향, 여기서 자기장은 이렇게 녹색 방향, 오른쪽 X 방향이에요. 그런데 속도가 X 방향도 있으면서 여기 자기장 속에 이제 수직 입사가 됐다. 그러면 약간 비스듬히 입사된 거죠. 그럼 비스듬히 입사하게 되면 일단 수직한 방향의 속도에 의해서 원운동을 하게 되고 또 X 방향의 속도에 의해서 원운동을 X로 진행하면서 원운동을 하게 되는 나선형 경로를 만들게 되겠죠. 그래서 자기장 방향대로 움직이면서 또는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면서 원운동을 한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또 공부를 해볼 수 있습니다. 이때 원운동하는 이 원운동의 반지름을 보시게 되면 반지 이름이 QB분의 MV가 되잖아요. 그런데 자기장이 또 변한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자기장이 예를 들어서 증가한다. 자기장이 증가하면 다른 건 그대로인데 반지름이 감소하겠죠. 만약에 자기장이 감소한다면 반지름은
증가해야겠죠. 그래서 어느 지점의 자기장이 이렇게 커졌다가 원운동하는 반지름이 증가하는 거죠. 증가했다 반지름이 감소한다 그러면 여기는 자기장이 약한 거고 여기는 자기장이 강한 지점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운동 반지름을 보고 자기장이 큰지 작은지도 또 알아낼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네, 그래서 어쨌든 여기 예제 29.2번 보시게 되면 전자는 정지 상태에서 전위차 350V에 의해서 가속이 됩니다. 전자를 가속하는 방법은 전자가 여기 있고 여기 전기장을 왼쪽 방향에 전기장을 가하면 이 전하는 오른쪽 방향에 힘을 받겠죠. 그래서 F는 QE가 되고 이게 MA가 됩니다. 그렇죠? MA가 돼서 이 경로 안에서 계속 힘을 받으니까 움직이면서 속도는 점점 증가하겠죠. 자, 그렇게 되면 이 전기장을 뭐에 의해서 가했냐면 전압으로 간 거죠. V는 ED라는 공식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E는 V 나누기 D가 되는 이런 형태의 전압을 가하는 거고 이 전압을 가해서 이 전압이 350V가 가는 겁니다. 350V로 가했는데 그럼 얼마만큼의 속도 증가가 있었냐는 이렇게 이제 뉴턴의 제2법칙으로 구해도 되지만 운동의 에너지 보존 법칙 가지고 구할 수 있어요. 전기장이 일을 해서 운동 에너지를 증가시키는 거죠. 그래서 1 운동 에너지 정리를 쓰는데 전기장이 하는 일은 Q 곱하기 델타 V 이렇게 써도 됩니다. Q 델타 V 또는 우리가 F 곱하기 D 써도 되죠. V는 ED이고 F는 QE니까 QED 이렇게 써도 되고 여기서는 그냥 주어진 전위차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Q 곱하기 델타 V는 2분의 1 mv 제곱의 운동 에너지로 변환이 되는 겁니다. 자, 이런 거에 관한 과정이 쭉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 Q 곱하기 델타 V가 2분의 1 mv 제곱이 되는데 부호는 지금 전하가 음전하기 때문에 여기 마이너스가 들어가 있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속도를 구하면 이렇게 이제 이 전하에 이런 전압을 가해서 질량이 m인 전하에 전압을 가해서 속도를 얼마 만들어냈다. 이 전하가 지금 전자이기 때문에 여기 전자의 전하량을 기본 전하량을 넣어주는 거고 그래서 V 값을 계산하면 1 곱하기 약 10의 7제곱미터/s의 힘이 속도가 나오게 됩니다. 이게 이제 자기장 속으로 들어가면 자기장 속으로 들어갔을 때 반지름이 주어지게 되고 그 반지름을 측정해서 거꾸로 자기장을 구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R은 QB분의 MV였으니까 B는 RQ분의 R 곱하기 Q가 이제 기본 전하량 2가 되는데 여기 Q 이렇게 써면 되겠죠. R 곱하기 Q분의 M 곱하기 V 위에서 구한 V를 가져오는 겁니다. 이렇게 구해서 8.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제곱 8.4 가우스 또는 우리 가우스라고 답을 쓰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그냥 이대로 테슬라라고 두면 되겠어요. 그럼 전자의 각속력 이게 바로 이제 사이클로트론 진동수 R분의 V를 계산할 수 있겠죠. 자, 이런 형태의 문제들이 나오기 때문에 잘 보시고 가속 전압을 높이면 속도는 증가하게 되겠죠. 속도가 더 증가하게 되는 이런 거. 그래서 여기 답 보시고 한번 정리해 보십시오. 자, 앞에서도 얘기했죠. 나선형의 경로가 이렇게 반지름이 크게 되면 자기장이 약해지는 건데 대표적인 형태가 지구예요. 지구는 극지방이 자기장이 강하고 적도지방 자기장이 약하죠. 그래서 여기 외부에서 이렇게 들어온 이 전하들이 지구 자기장에 들어오게 되면 지구 속으로 바로 지구 표면으로 바로 떨어지지 못하고 지구 주변에 자기장이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장 속에 수직 입사가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제 수직 입사하게 되면 여기서 자기장은 여기서는 이런 방향이 되죠. 남쪽에서 북쪽 방향이니까 이런 방향이 됩니다. 그럼 수직 입사한 자기장을 여기서 원운동을 이렇게 하게 되는데 조금이라도 이제 수평 방향 이렇게 이제 비스듬히 들어오게 되면 그때는 자기장을 따라가면서 원운동을 하게 되고 자기장이 강해지는 북극지방이나 남극지방에 가게 되면 이렇게 이제 나선 경로가 반지름이 아주 작은 경로가 되게 됩니다. 그럼 이쪽에 이제 전하들이 많이 모이겠죠. 이렇게 이제 나선형 운동을 하면서 돌아온 전하들이 많이 모이게 돼서 전하들끼리 충돌도 일어나고 전리 효과가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 극지방 가까이에 가면 오로라 같은 걸 볼 수 있죠. 바로 그런 원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구가 이런 얘기는 또 지구의 이 나침반 자석이 지구 자기장의 주변에 있기 때문에 우주에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이렇게 다가오는 이런 여러 가지 우주 입자들을
막아줄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우리 집 표면으로 바로 떨어지기 때문에 생물체에 좋지 않은 뭐 방사선 피폭 효과를 일으킨다거나 뭐 이런 현상이 일어나게 되겠죠. 그래서 지구에 자기장이 있는 건 아주 다행스러운 일이 되겠습니다. 자, 29.3절을 하기 전에 좀 시간이 됐으니까 좀 정지하시고 우리 2차 시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죠.